서울 은평구 낡은 빌라 옥탑방. 매일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불이 켜졌다. 80대 노인 박인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낡은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이 넘은 검은색 양복 한 벌이 걸려 있었다. 소매가 닳아 빛바랜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는 정성스럽게 그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흰머리가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박인수는 낡은 가죽 구두를 신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옥탑방에서 1층까지는 무려 5층.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그에게는 매번 고된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한 계단 내디딜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빌라 입구를 나서는 그를 어둠 속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2층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민준이었다. 그는 최근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면서 이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다. 정장을 입은 80대 노인이 새벽마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대체 저 할아버지는 어디로 가는 걸까? 김민주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창문으로 박인수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노인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새벽 첫 버스를 기다리는 그의 모습은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정장은 몸에 맞지 않게 헐렁했고 구두 뒤축은 너덜너덜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자세는 꼿꼿했다. 버스가 도착했다. 박인수는 천천히 버스에 올라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표지가 헤어진 그 수첩에는 빼곡하게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는 오늘 날짜 옆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구 이영자 78세. 무영고.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빌라로 돌아온 김민주는 이 이상한 일을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옥탑방 할아버지 있잖아. 매일 새벽 5시에 정장 입고 나가던데. 아내는 빨래를 개면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러게. 나도 봤어. 근데 저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시려나. 좀 이상하긴 해. 이 대화는 빌라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라갔다. 옥탑방 할아버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목의 메시지가 올라오자 순식간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봤어요. 맨날 새벽에 정장 입고 나가시던데 혹시 밤에 무슨 일 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규칙적으로 나가시는 게 수상해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3층에 사는 주부는 박인수가 빌라비를 몇 달째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층의 대학생은 박인수의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오래된 책 냄새였지만 소문은 점점 과장되었다. 어느 날 저녁 1층 편의점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저 할아버지 혹시 뭐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닐까? 80이 넘으신 분이 매일 새벽에 정장 입고 어딜 가겠어요. 뭔가 이상해. 말도 안 하시고 혼자 사시잖아요.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박인수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피하듯 지나갔고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타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 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다음 날 새벽 5시, 박인수는 어김없이 일어나 정장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도 가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이 의무인지 속죄인지 아니면 사랑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박인수 자신조차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오늘따라 더 무거웠다. 어젯밤 무릎 통증이 심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는데 오늘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첩 속 이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이름들이. 빌라를 나서는 박인수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김민주는 결심했다. 오늘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밝혀내기로.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다. 노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새벽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정장 입은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김민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과연 저 노인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새벽 5시일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박인수는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다. 김민주는 20m 떨어진 곳에 숨어 그를 관찰했다. 노인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수첩이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버스가 왔다. 박인수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에 올랐다. 김민준도 재빠르게 뛰어같은 버스에 탔다. 노인은 맨 뒤 창가에 앉았고 김민주는 중간쯤 자리에 앉아 몰래 그를 관찰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다. 30분쯤 달렸을까. 박인수가 하차벨을 눌렀다. 김민준도 황급히 일어났다. 버스에서 내린 곳은 한적한 주택가였다. 이른 새벽이라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박인수는 익숙한 듯 골목길을 걸어갔다. 김민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노인이 멈춰 선 곳은 낡은 건물 앞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시립 장례식장. 김민주는 숨이 멎었다. 장례식장. 80대 노인이 매일 새벽 정장을 입고 찾아오는 곳이 장례식장이라니. 그는 노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장례식장 로비는 고요했다. 새벽이라 조문객은 한 명도 없었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만이 졸린 눈으로 컴퓨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박인수가 들어서자 직원은 고개를 들어 그를 알아보았다.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있지 않았다. 익숙한 뿐이었다. 박인수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오늘은 몇 호실입니까? 직원은 명부를 확인하고는 답했다. 3호실입니다. 이영자 할머니, 무연고시네요. 알겠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그는 항상 계단을 이용했다. 마치 이 시간마저 경건하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3호실 앞에 도착한 그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다시 한번 이름을 확인했다. 구 이영자 78세, 무연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하심, 자식 없음, 친척 연락 두절. 박인수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빈소는 텅 비어 있었다. 작은 영정사진 속에서 이영자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아마도 신분증 사진을 확대한 것 같았다. 꽃은 덩그러니 하나뿐이었고 방명록은 백지 그대로였다. 박인수는 천천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저는 박인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동안 수백 번을 반복한 인사였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니,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 사시느라 외로우셨을 텐데.
박인수는 가방에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꺼내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무릎이 아파 일어서기 힘들었지만 그는 정중하게 예를 다했다. 이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다. 김민준이 몰래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옥탑방 할아버지가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에서 혼자 절을 하고 있었다. 박인수는 절을 마치고 영정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 제가 오늘 함께 계셔드리겠습니다. 혼자 가시는 길, 외롭지 않도록. 그는 빈소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셨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 박인수는 조용히 앉아 이영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왔다. 박 선생님, 오늘 발인이 10시예요. 아침 드시고 오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여기 계시겠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뜬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인수는 매번 새벽에 와서 발인이 끝날 때까지 빈소를 지켰다. 밥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으려 애쓰면서 김민주는 복도에 숨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왜 저 할아버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와서 새벽부터 지키고 있는 걸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 그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사무실에 계신 할아버지 아세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박인수 선생님이요? 물론이죠. 여기 단골이시잖아요. 단골이요? 네, 한 30년 됐을 거예요. 무연고 사망자 계시면 꼭 오세요. 새벽부터 발인까지 빈소 지켜주시고. 김민주는 입이 떡 벌어졌다. 30년. 이요? 네, 제가 여기서 일한 게 15년인데 그때도 이미 오래 오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몸이 안 좋으셔도 꼭 오시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직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으시거든요. 그냥 묵묵히 오셔서 빈소 지키시고 가세요. 가끔 과일이나 꽃도 사오시고. 김민주는 사무실 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박인수의 뒷모습이 보였다. 꼿꼿하게 앉아 영정을 바라보는 그의 자세에는 경건함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신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뇨.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무연고 사망자들이니까요. 그런데도 매번 오셔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세요. 저희도 처음엔 신기했는데 이젠 그냥 고마워요. 김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빌라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 노인이 사실은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니. 오전 10시, 발인 시간이 되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이영자 할머니의 관을 옮기기 시작했다. 박인수는 관이 영구차에 실릴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향해 깊게 절을 했다. 할머니, 편히 가십시오.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시길. 그의 목소리는 잠겼다. 영구차가 출발하자 박인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그의 모습이 몹시 힘들어 보였다. 김민주는 본능적으로 다가가 그를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박인수는 혼자 힘으로 일어섰다. 빈소를 나서는 박인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평온함도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다. 김민주는 그를 따라 장례식장을 나왔다. 박인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아마도 하루의 임무를 마친 피로 때문일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박인수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이영자 할머니 이름 옆에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그리고 내일 날짜를 확인했다.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구 김철호 82세, 무연고. 박인수는 수첩을 덮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일정이었다.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는 계속할 것이었다. 김민주는 멀찌감치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빌라 단체방에서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수군거리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저 노인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스가 왔다. 박인수는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김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빌라 주민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이것을 말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을까? 30년 동안 새벽마다 무연고 사망자의 빈소를 지킨다는 것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 보상도 받지 않으면서 누가 믿을까? 김민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장례식장 직원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30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것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명이었다. 아니, 어쩌면 속죄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김민주는 빌라 단체방에 글을 올리려다 멈췄다. 이것을 함부로 공개해도 될까? 박인수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겸손함이었을까? 아니면 남모를 사연이 있는 것일까? 김민주는 고민 끝에 글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내일 다시 박인수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직접 물어보기로.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무엇이 30년 동안 그를 움직이게 했는지. 밤이 깊어갔다. 옥탑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박인수는 피곤한 몸을 누이고 있었다. 내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또 다른 이름을 위해, 또 다른 빈소를 위해. 그의 베갯머리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을 펼치면 수백 개의 이름이 보였다. 모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박인수가 30년 동안 배웅한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하지만 박인수만큼은 잊지 않은 사람들.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김민주는 알람도 없이 눈을 떴다.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박인수 할아버지 생각뿐이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고 창문으로 옥탑방을 바라보았다. 어김없이 5시 정각, 불이 켜졌다. 김민주는 현관문을 열고 계단에 숨어 기다렸다. 잠시 후 박인수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오늘도 검은 양복 차림이었다. 김민주는 어제처럼 뒤를 따랐다. 하지만 오늘은 목적이 달랐다. 몰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 위해서였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박인수는 벤치에 앉았다. 김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저기, 할아버지. 박인수는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놀란 기색은 없었다. 다만 조용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2층에 사는 김민준입니다. 그 혹시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인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앉게. 김민주는 박인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다. 박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 어제 장례식장에도 왔었지? 김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래 따라간 건. 그게. 박인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네. 궁금했을 거야. 빌라 사람들이 다 수상하게 여기는 거 알고 있어. 할아버지는 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박인수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하게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이유가 뭐 그리 중요한가. 그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네. 하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가족도 아니고. 박인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족이 없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세상엔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혼자 죽는 사람도 많아. 그래도 30년 동안 매일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습관이지. 버스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다. 박인수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자네 출근해야 하지 않나? 나를 따라올 생각이라면 말리진 않겠네만. 시간 낭비일 거야. 별거 없어.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오늘 연차 냈습니다. 할아버지 따라가도 될까요?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박인수는 김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인수는 작게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라오게. 하지만 방해는 하지 말게. 두 사람은 같은 버스에 올랐다. 박인수는 맨 뒷자리에, 김민주는 그 옆자리에 앉았다. 박인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김민주는 수첩에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게 전부 할아버지가 배웅하신 분들이에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이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세어보진 않았네. 아마 7, 800명쯤 될 거야. 김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7, 800명.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가족도 없이 외롭게 떠난 사람들. 그리고 박인수는 그 모든 이들의 마지막을 지켜준 것이다. 왜 처음 시작하셨어요? 박인수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옛날 일이라 잘 기억도 안 나네. 어느 날 우연히 장례식장에 갔다가 텅 빈 빈소를 봤어.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있고 조문객은 한 명도 없더군. 그게 마음이 아팠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도 자꾸 생각이 났어. 저렇게 혼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래서 다음 날 다시 갔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느새 30년이 됐네. 김민주는 숙연해졌다. 우연히 본 한 장면이 한 사람의 삶을 30년 동안 바꿔놓은 것이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박인수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가족. 없네. 나도 혼자야. 아, 아내는 오래전에 먼저 갔고 자식은 없었어. 형제도 다 연락 끊긴 지 오래고 그래서 더 잘 알지. 혼자 떠나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버스는 어제와 같은 장례식장 앞에 멈췄다. 박인수와 김민주는 함께 내렸다. 장례식장 직원은 박인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박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사무실이에요. 알겠습니다. 박인수는 계단을 올랐다.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사무실 문을 열자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텅 빈 빈소, 작은 영정사진, 하나뿐인 꽃. 영정 속 고인은 82세 남성이었다. 김철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인수는 어제처럼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할아버지, 처음 뵙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김민주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 박인수의 모습이 어쩐지 성스럽게 느껴졌다. 박인수는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내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의자에 앉았다. 김민준도 옆에 조용히 앉았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빈소는 계속 조용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박인수는 묵묵히 앉아 영정을 바라보았다. 때때로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아마도 기도일 것이다. 김민주는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박인수는 작게 웃었다. 힘들지. 나이도 있고 몸도 안 좋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하지만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아. 왜요?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 혼자 여기 누워 있을 걸 생각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빈소를 생각하면, 그럼 자꾸 일어나게 돼. 가야겠다고. 김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한 게 아니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갈 테니까. 혼자서. 그때 누군가 이렇게 와줬으면 하는 마음일 뿐이야. 그 말이 김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박인수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자신도 맞이할 외로운 죽음을 위해. 오전 10시. 발인 시간이 되었다. 장례식장 직원들이 관을 옮겼다. 박인수는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깊게 절을 했다. 영구차가 떠나자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할아버지,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김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박인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장례식장을 나왔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김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 일 없을까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이건 내가 할 일이야. 하지만 자네는 자네 인생 살게. 나는 나대로 살 테고. 알았습니다. 대신 가끔 같이 와도 될까요? 할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제가 함께 있으면. 박인수는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그래, 가끔은. 좋겠군.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에 올랐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박인수가 말했다. 자네, 빌라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게. 괜히 소란스러워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고맙네. 버스는 빌라를 향해 달렸다. 김민주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박인수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고 단 한 번도 보상을 바라지 않으면서 그저 외로운 죽음을 혼자 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빌라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올랐다. 박인수는 옥탑방 앞에서 멈춰 서며 말했다. 오늘 고맙네. 함께 있어줘서.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박인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김민주는 2층으로 내려오며 다짐했다. 이제부터 박인수 할아버지를 도와야겠다고.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다고. 일주일 후 김민주는 세 번째로 박인수를 따라 장례식장에 갔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빈소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숙연한 일인지, 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다. 오늘 빈소의 주인공은 76세 여성이었다. 평생 홀로 살다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발견된 것도 한 달이 지나서였다. 박인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숙연한 표정으로 절을 했다. 발인을 기다리는 동안 김민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할아버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박인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전, 그때 나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어. 월급은 적었지만
나름 성실하게 살았지. 아내와 둘이서 소박하게. 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쓰러졌어. 뇌출혈이었지. 병원에 실려갔지만 결국 못 살렸어. 박인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 아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친척들. 빈소가 북적였지. 그런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옆 빈소를 봤어. 거긴 아무도 없었어.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있고 조문객은 한 명도 없더군.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무연고 사망자래.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은 사람. 김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걸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바로 옆에서는 내 아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북적대는데 저쪽에서는 한 명도 없이 텅 비어 있다니.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내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장례식장에 갔어. 혹시 또 무연고 사망자가 있나 해서. 있더군. 60대 남성이었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빈소에 들어가서 절을 했지. 박인수는 눈을 감았다. 그때 느꼈어.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아내를 보내고 혼자 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할아버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갔어. 그러다 점점 자주 가게 됐지. 무연고 사망자가 생각보다 많더군. 매일 누군가는 혼자 떠나고 있었어. 김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그래서 매일 가기 시작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회사 출근 전에 장례식장에 들러서 빈소를 지키고 발인 보고 그 다음에 회사 가고. 회사에서는 몰랐나요? 응.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남들이 알 필요도 없고. 정말 대단하세요.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아내한테 미안해서였어. 왜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늘 일 핑계 대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기념일도 자주 잊어버리고 그런 걸 후회했거든. 박인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한테는 못해준 게 많아. 그래서 이렇게라도 속죄하는 거야. 혼자 떠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정성을 다하면서. 김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박인수를 움직인 것은 선의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후회였으며 속죄였다. 할아버지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거예요? 박인수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무릎도 안 좋으시고 힘드실 텐데. 힘들지. 요즘은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멈추면 나한테 남는 게 없거든. 김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박인수에게 이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삶의 이유였고 존재의 의미였다. 이것이 없다면 박인수도 그저 외로운 독거노인일 뿐이었다. 할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정말 돕고 싶어요. 박인수는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자네가 이렇게 함께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 누군가 함께 해주니 든든하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영정을 바라보았다. 빈소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있었다. 박인수와 김민준. 고독한 죽음을 함께 지켜주는 두 사람. 발인 시간이 되었다. 관이 영구차에 실렸다. 박인수와 김민주는 나란히 절을 했다. 영구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김민주는 생각했다. 자신도 이제 이 일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박인수가 시작한 30년의 여정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장례식장을 나서며 박인수가 말했다.
자네, 오늘 고마웠네. 덕분에 덜 외로웠어. 아니에요.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도 될까요? 그럼, 자네가 괜찮다면 언제든지.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다. 박인수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오늘따라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버스를 기다리며 박인수가 물었다. 자네, 회사에서는 뭐라고 안 하나? 연차 쓴다고 했어요. 가끔씩 쓸 수 있으니까요. 미안하네. 자네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한 일 같아요. 회사 일보다. 박인수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버스에 올랐다. 창밖 풍경을 보며 박인수가 중얼거렸다. 30년. 참 긴 시간이었어. 김민주는 대답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할아버지 덕분에 7, 800명이 혼자 떠나지 않았어요. 박인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다.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이제 한 사람에게라도 인정받은 것 같았다. 빌라에 도착해 헤어지며 박인수가 말했다. 내일도 올 건가? 네. 할아버지가 괜찮으시다면요. 그럼 내일 보세. 네,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박인수는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김민주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2층으로 내려왔다. 가슴이 뜨거웠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내를 잃은 슬픔, 후회, 속죄,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된 헌신.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인수라는 80대 노인의 삶을. 그날 밤, 김민주는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당신 계속 도와드려. 그분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응, 나도 그럴 생각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박인수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조용히 박인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돕는 것. 다음 날 새벽, 김민주는 다시 박인수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제 이것은 그의 일상이 될 것이었다.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가기로 마음먹었다. 빈소에 앉아있는 박인수의 옆자리. 그곳이 이제 김민준의 자리가 되었다. 30년 동안 비어있던 그 자리가 김민준이 박인수와 함께 장례식장을 오가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빌라 주민들은 이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2층에 사는 젊은 직장인이 새벽마다 옥탑방 할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다. 빌라 단체 카카오톡방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김민준 씨가 옥탑방 할아버지랑 친해진 것 같던데. 맞아요. 아침마다 같이 나가시더라고요. 대체 둘이 어디 가는 걸까요? 3층에 사는 주부 이미선이 직접 김민준을 찾아왔다. 민준 씨,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김민준은 현관문을 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옥탑방 할아버지랑 요즘 친하게 지내시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김민주는 난처했다. 박인수는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이상해 보일 것 같았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요? 설마 이상한 일은 아니죠?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요. 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 밝히고 싶지 않아 하시거든요. 이미선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더 수상하잖아요. 왜 숨기는 거예요? 수상한 게 아니라 조용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뭔데요? 김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더 이상 숨기면 오히려 오해만 깊어질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켜주고 계세요. 매일 새벽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30년. 이요? 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세상에. 이미선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곧바로 단체방에 이 사실을 올렸다. 여러분, 옥탑방 할아버지 이야기 들으셨어요? 3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켜주셨대요. 단체방이 폭발했다. 진짜요? 30년이면 대단한데요? 우리가 완전 오해하고 있었네요. 미안하다. 수상하다고 수군거렸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빌라 주민들은 박인수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이제 피하지 않고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하지만 박인수는 당황스러워했다. 김민준을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다. 자네, 사람들한테 말한 건가? 죄송합니다. 오해가 너무 깊어져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박인수는 한숨을 쉬었다. 괜히 소란스러워졌군. 나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제 오해는 풀렸잖아요. 다들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계세요. 존경.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그날 저녁 빌라 주민들이 모였다. 1층 편의점 앞 벤치에 1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박인수 이야기를 나눴다. 30년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뭔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선이 제안했다. 제가 내일 할아버지 찾아뵙고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이미선은 옥탑방을 찾아갔다. 박인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맞았다. 무슨 일인가요? 할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오해하고 이상하게 봤잖아요. 박인수는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아버지,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과일 사오는 것도 돈이 들 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과일 사오시면 부담되시잖아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준비해 드릴게요. 박인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선은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 혼자 하시면 힘드세요. 저희가 함께하면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박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만 도와주시면 돼요. 네, 저희가 단체방에서 논의해 볼게요. 이미선이 돌아간 후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이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했다. 그날 저녁 빌라 단체방에서는 박인수 할아버지 돕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주민들은 일주일 스케줄을 짜서 돌아가며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기로 했다. 또 누군가는 할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에 가겠다고 자원했다. 김민주는 이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오해가 이해로 바뀌고 편견이 존경으로 바뀐 것이다. 박인수 할아버지의 30년 헌신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4층에 사는 대학생이 박인수와 함께 장례식장에 갔다. 5층 주부도 한번 동행했다. 그들은 모두 돌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다. 정말 숙연했어요. 저도 계속 도와드리고 싶어요. 박인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0년 동안 외로웠던 그 여정에 사람들이 함께하기 시작한 것이다. 빌라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돌아가며 박인수를 도왔다. 어느 날 저녁 1층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다. 주민들이 박인수를 초대한 것이다. 박인수는 어색해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미선이 말했다. 할아버지,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주민들이 모은 성금이 들어 있었다. 이걸로 과일도 사시고 필요한 거 쓰세요. 박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럴 필요 없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 할아버지 혼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저희도 함께 하고 싶어요. 박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일.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고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민준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 아니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박인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80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주민들은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모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 노인의 30년 헌신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박인수는 옥탑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라 창문들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30년 동안 적어온 이름들, 7,800명의 이름. 이제 이 이름들은 박인수 혼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었다. 빌라 주민들도 함께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박인수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그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겨울이 왔다. 새벽 5시의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갑했다. 하지만 박인수는 여전히 어김없이 일어나 정장을 입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4층에 사는 젊은 직장인 최동욱이었다. 할아버지,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최동욱은 따뜻한 핫팩을 건넸다. 박인수는 감사하며 받았다. 고맙네. 자네 출근은 괜찮나?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함께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혔다. 버스를 기다리며 최동욱이 물었다. 할아버지, 겨울에는 더 힘드시죠? 응. 무릎이 더 시려서 걷기가 힘들어. 하지만 괜찮아.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자네 일이 있잖아. 이렇게 가끔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버스가 왔다. 두 사람은 나란히 탔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새벽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홀로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오늘 빈소의 주인공은 85세 남성이었다. 평생 혼자 살다가 요양원에서 사망했다고 했다. 박인수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최동욱도 함께 절을 했다. 할아버지, 편히 가십시오. 두 사람은 조용히 빈소를 지켰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빈소는 계속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최동욱은 이 적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85년을 산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조용히 끝나다니.
하지만 적어도 박인수와 자신이 여기 있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오전 9시쯤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왔다. 박 선생님,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기부를 하셨어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으로 쓰라고. 박인수는 놀랐다. 기부요? 네, 익명으로 하셨는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으셨대요. 앞으로 무연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박인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다니. 30년 동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최동욱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선행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될 거예요.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닌데. 알아요. 하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더 많은 분들이 외롭지 않게 떠날 수 있어요. 발인 시간이 되었다. 박인수와 최동욱은 마지막 절을 하고 빈소를 나왔다. 최동욱은 회사로 향했고 박인수는 빌라로 돌아갔다. 옥탑방에 도착한 박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박인수는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이름에 체크 표시를 했다. 구 이창수 85세, 무연고, 그리고 내일 날짜를 확인했다.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인수는 수첩을 덮으며 생각했다.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무릎은 점점 더 아프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배웅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아직 지켜줘야 할 빈소들이 있었다. 그날 저녁, 빌라 주민들이 옥탑방을 찾아왔다. 이미성과 김민준, 그리고 몇 명의 주민들이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이미선이 말했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어떨까 해서요. 박인수는 당황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할아버지 30년 동안 조용히 하셨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김민준도 거들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연고 사망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 혼자만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박인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알아요. 하지만 이건 할아버지만의 일이 아니에요. 사회가 함께 관심 가져야 할 일이에요. 박인수는 잠시 생각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이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 많은 외로운 죽음을 막을 수 있다면, 알겠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날, 빌라 주민들은 지역 신문사에 연락을 했다. 3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지켜온 한 노인의 이야기를. 신문사 기자가 박인수를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문기자 이연주입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인수는 난처해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무연고 장례를 지키신 게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갈 거니까요. 기자는 박인수의 말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함께 방문했다. 빈소를 지키는 박인수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3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지킨 80대 노인. 기사는 작았지만 울림은 컸다. 사람들은 감동했고
SNS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분입니다. 박인수는 이 반응에 당황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며칠 후 장례식장에 변화가 생겼다. 무연고 사망자 빈소에 조문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박인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었다. 저희도 함께 지켜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인수는 감동했다. 30년 동안 혼자였던 빈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더 이상 완전히 혼자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다. 한 달 후, 시청에서 박인수를 찾아왔다. 시민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인수는 거절했다. 표창은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시청 직원은 아쉬워했지만 박인수의 뜻을 존중했다. 대신 무연고 사망자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인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시작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다.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일이 이제는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박인수는 옥탑방에서 낡은 수첩을 펼쳤다. 30년 동안 적어온 이름들. 이제 이 이름들은 더 이상 잊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혼자 떠난 이들을. 박인수는 수첩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 이제 그 약속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켜갈 약속이 되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어느 날 새벽, 박인수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그는 침대 끝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일어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박인수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쿵 하는 소리가 옥탑방에 울려 퍼졌다. 아래층에 살던 김민준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도 박인수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김민주는 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박인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병원으로 이송된 박인수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과로와 영양 결핍이 심각합니다. 무릎 관절도 많이 손상되어 있고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김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한 달은 침대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 수술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인수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천장을 보다가 김민준을 발견하고 급히 말했다. 민준아, 오늘 장례식장 가야 해. 할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해요? 몸부터 추스르셔야죠. 안 돼. 오늘 빈소에 분이 계셔. 혼자 두면 안 돼. 김민주는 박인수의 손을 잡았다. 제가 다녀올게요. 할아버지는 여기서 쉬세요. 자네가. 하지만 할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박인수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다. 김민주는 빌라 주민들에게 연락했다. 박인수가 쓰러진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병원으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박인수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미선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는 쉬셔야 해요. 저희가 대신할게요. 하지만 30년 동안 혼자 하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할 차례예요.
주민들은 교대로 장례식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박인수가 하던 일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김민준이 첫 번째로 나섰다. 새벽 5시, 김민준은 혼자 버스를 탔다. 박인수 없이 장례식장에 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장례식장에 도착해 빈소를 찾았다. 영정 속에는 73세 여성이 있었다. 김민주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처음 뵙습니다. 편히 가십시오. 박인수가 하던 대로 절을 했다. 그리고 준비해온 과일 바구니를 올렸다. 향을 피우고 의자에 앉았다. 빈소는 고요했다. 김민주는 영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왜 혼자 떠나야 했을까? 가슴이 아팠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김민주는 박인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이 적막함, 이 외로움. 그것을 30년 동안 견뎌온 박인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발인 시간이 되었다. 김민주는 마지막 절을 하고 빈소를 나왔다. 병원으로 돌아와 박인수에게 보고했다. 할아버지, 잘 다녀왔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했어요. 박인수는 안도하며 미소 지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음 날은 이미선이 갔다. 그 다음 날은 최동욱이 갔다. 빌라 주민들은 교대로 박인수의 일을 이어갔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빈소를 비우지 않았다. 병원에 누워있던 박인수는 이 소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민준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씨앗을 뿌렸어요. 이제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후 박인수는 퇴원했다. 무릎 수술을 받았고 많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의사는 경고했다. 다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장례식장 가는 건 무리예요.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매일 갈 수 없다는 것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다. 빌라로 돌아온 박인수를 주민들이 환영했다. 할아버지 돌아오셨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박인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했다. 여러분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이미선이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할게요. 박인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 할아버지가 시작한 일이에요. 저희는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박인수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혼자 짊어진 짐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박인수는 옥탑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라 창문들에 하나둘 불이 켜졌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과 함께 무영고 사망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박인수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30년 동안 적어온 이름들. 이제 이 수첩은 박인수만의 것이 아니었다. 빌라 주민들도 새로운 이름들을 적어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인수는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 동안 외로웠던 여정이 이제는 함께하는 여정이 된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박인수는 일주일 만에 다시 장례식장에 갔다. 김민준이 함께했다. 빈소에 들어서자 익숙한 광경이 펼쳐졌다. 텅 빈 빈소, 작은 영정사진.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빈소 한쪽에 작은 명패가 놓여 있었다. 이 빈소는 빌라 주민들이 함께 지킵니다. 박인수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이게 뭔가? 주민들이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요. 박인수는 명패를 어루만졌다.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 되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했다. 영정 속 고인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지켜갈 모든 이들을 위해. 박인수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박인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빌라 주민들이 설득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연고 사망자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박인수는 결국 동의했다. 방송 제작진이 빌라를 찾아왔다. 박인수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박인수가 일어나 정장을 입는 모습,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 모습,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모습, 빈소에서 조용히 절하는 모습,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인터뷰도 진행되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요? 박인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떠나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외롭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계속하신 이유는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계속 누군가는 혼자 떠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왔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박인수는 잠시 침묵했다. 힘들었죠. 특히 겨울에는 무릎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하지만 그래도 가야 했어요. 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제작진은 빌라 주민들도 인터뷰했다. 김민준이 말했다. 처음에는 이상한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에 정장 입고 나가시니까.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미선도 증언했다. 할아버지는 영웅이에요. 30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셨어요. 저희가 본받아야 할 뿐이에요. 다큐멘터리는 한 달 후 방송되었다. 제목은 새벽 5시의 약속 마이너스 3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를 지킨 한 노인의 이야기였다. 방송이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댓글을 달았다. 이런 분이 계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상상이 안 가네요. 존경합니다. 우리 사회가 할아버지께 빚졌습니다. 방송 이후 박인수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다. 강연 요청, 인터뷰 요청, 심지어 책 출판 제안까지. 하지만 박인수는 대부분 거절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제 일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받아들였다. 전국의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 지킴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겠다는 제안이었다. 할아버지의 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게 제가 바라던 일이에요. 몇 달 후 전국 50개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 지킴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이 등록했다. 대학생, 직장인, 주부, 은퇴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 박인수는 이들을 위한 간담회에 초대되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했던 일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였나요? 박인수는 잠시 생각했다. 외로움이었어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박인수는 미소 지었다. 지금은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자원봉사자들은 박수를 쳤다. 박인수는 눈물을 훔쳤다. 한편 빌라에도 변화가 생겼다. 박인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빌라가 유명해진 것이다. 사람들이 빌라를 찾아와 박인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박인수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어느 날, 한 중년 여성이 박인수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제 어머니를 기억하세요? 누구신가요? 여성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0년 전에 박인수가 배웅했던 한 무연고 사망자였다. 제 어머니예요. 저는 그때 연락이 두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고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주셨다는 걸. 정말 감사드려요. 박인수는 여성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편히 가셨어요. 제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는 정말 혼자 떠나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은 박인수에게 깊게 절을 했다. 박인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실감했다. 30년 동안 배웅한 7,800명. 그들 중에는 이렇게 가족이 있었지만 연락이 두절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날 밤, 박인수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10년 전 그 여성의 어머니 이름을 찾았다. 구 최순자 65세. 무연고. 그는 이름 옆에 작게 적었다. 딸이 찾아왔음. 감사했음. 박인수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순자 할머니, 딸이 왔어요. 할머니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3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새벽, 박인수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김민중과 이미선이 함께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빈소에서 절을 했다. 빈소는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다. 박인수의 이야기를 들은 자원봉사자 몇 명이 함께 있었다. 모두 조용히 고인을 위해 기도했다. 박인수는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자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줄은. 발인이 끝나고 장례식장을 나서며 박인수가 말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난 것 같아요. 김민준이 놀라 물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동안 혼자 했던 일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제가 없어도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박인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게 제가 바라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세 사람은 조용히 빌라로 돌아왔다. 박인수는 옥탑방 창문에서 빌라를 내려다보았다. 많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무연고 사망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박인수는 중얼거렸다. 그의 30년 여정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박인수는 85세가 되었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마음만은 평온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장례식장에 갔다. 나머지는 빌라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어갔다. 어느 날 저녁, 박인수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다. 김민준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85년을 살았다.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박인수는 빌라 주민들을 모았다. 여러분께 할 말이 있어요. 주민들이 모였다. 박인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주민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이미선이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아직 가시면 안 돼요. 박인수는 손을 잡았다.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저도 이제 제 차례가 온 것 같아요.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주민들이 귀를 기울였다. 제가 떠나면 무연고로 처리해 주세요. 네, 저도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 제 장례도 무연고로.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연고가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 30년 동안 무연고 사망자들을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저희가 할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예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할아버지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박인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박인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다. 빌라 주민들은 교대로 병원에 머물렀다. 박인수가 혼자 있지 않도록. 30년 동안 박인수가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해준 것처럼 박인수는 병상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아름답네. 김민준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은 처음이야. 할아버지. 민준아, 고마워.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박인수는 미소 지었다. 수첩 가져다 줄래? 김민주는 박인수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30년 동안 함께한 그 수첩. 박인수는 수첩을 펼쳤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7,800명의 이름. 이분들. 모두 제가 배웅했어요. 30년 동안. 네, 알아요. 이제 제 이름도 여기 적힐 차례네요. 김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할아버지는 절대 무연고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박인수는 수첩을 김민준에게 건넸다. 이거 자네가 가져. 그리고 계속 이어가 줘. 네, 꼭 그럴게요. 박인수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표정이었다. 아내, 이제 만나러 가나 봐. 30년 만에. 할아버지. 민준아, 후회 없어. 정말 좋은 인생이었어. 그날 밤, 박인수는 조용히 숨을 거뒀다. 85년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병실에는 김민준과 이미선, 그리고 몇몇 빌라 주민들이 함께 있었다. 김민준은 박인수의 손을 잡고 울었다.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빌라 주민들은 밤새 박인수 곁을 지켰다. 30년 동안 박인수가 무연고 사망자들에게 해준 것처럼 다음 날 박인수의 장례 소식이 알려졌다. 신문에 부고가 실렸다. 30년간 무연고 사망자를 지킨 박인수님 별세. 장례식장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몰려온 것이다. 빌라 주민들, 자원봉사자들, 방송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 그리고 박인수가 배웅했던 무연고 사망자의 가족들. 빈소는 꽃으로 가득 찼다. 조문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다. 모두 박인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 김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울었다.
할아버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할아버지는 절대 무연고가 아니에요. 장례식 당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던 박인수.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전혀 외롭지 않았다. 발인 전 김민준이 추도사를 했다. 박인수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7, 800명의 무연고 사망자를 배웅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아버지는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영웅은 조용히 살아간다는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것을. 할아버지, 편히 가세요. 저희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관이 연구차에 실렸다. 400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 박인수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연구차가 출발했다. 김민주는 손을 흔들며 울었다.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박인수의 장례는 그렇게 끝났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되었다. 빌라 주민들은 박인수의 일을 이어갔다. 전국의 자원봉사자들도 계속 무연고 사망자를 지켰다. 박인수가 시작한 작은 행동, 그것은 30년 후 사회를 바꾸는 큰 움직임이 되었다. 박인수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빌라 주민들은 여전히 매일 새벽 장례식장을 찾았다. 교대로 함께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을 지켰다. 김민주는 박인수의 낡은 수첩을 이어받았다. 그는 매일 새로운 이름을 적었다. 박인수가 하던 것처럼 어느 날 새벽, 김민주는 장례식장에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녀도 무연고 사망자 빈소에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자원봉사자예요. 박인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어요. 아, 할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 일이 제 삶의 의미가 됐어요. 김민주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빈소를 지켰다. 박인수가 30년 동안 했던 것처럼. 한편 빌라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인수를 기리기 위해 작은 추모 공간이 만들어졌다. 1층 로비 한쪽에 박인수의 사진과 함께 그가 남긴 수첩이 전시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잠시 멈춰섰다. 박인수를 기억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이미선은 이제 무연고 사망자 지원 단체를 만들었다.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는 일을 했다. 박인수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이미선은 김민준을 찾아왔다. 민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부에서 무연고 사망자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대요.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된대요. 김민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바라던 일인데. 맞아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사회를 움직인 거예요. 두 사람은 추모 공간으로 갔다. 박인수의 사진 앞에 섰다. 할아버지 들으셨어요? 이제 무연고 사망자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될 거예요. 김민주는 박인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빌라 주민들이 모였다. 박인수 일주기를 기념하는 작은 모임이었다. 박인수 할아버지를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미선이 말했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이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야 해요.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이 박인수의 수첩을 펼쳤다.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7, 800명을 배웅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120명을 배웅했습니다. 계속 이어가야 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주민들은 다짐했다. 박인수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밤이 깊어갔다. 김민주는 옥탑방으로 올라갔다. 박인수가 살던 그곳. 이제는 비어 있었지만 박인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민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라 창문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박인수를 기억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김민주는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씨앗이 자라나고 있어요. 이제 수백 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박인수가 적어둔 이름들, 그리고 자신이 추가한 새로운 이름들. 할아버지, 제가 이어갈게요. 끝까지. 김민주는 수첩을 덮고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다. 또 다른 빈소를 위해. 다음 날 새벽 5시. 김민주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다. 박인수 할아버지도 이렇게 30년을 걸었구나.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이미선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수고하세요. 서로 돕는 거죠.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오늘도 무영고 사망자의 빈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이미선, 그리고 몇몇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있었다. 영정 앞에 절을 하며 김민주는 생각했다. 박인수 할아버지가 시작한 이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30년 전, 한 노인이 텅 빈 빈소를 보고 가슴 아파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그 결심은 30년 동안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퍼져나갔다. 박인수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었다. 매일 새벽, 전국의 장례식장에서 누군가는 무영고 사망자를 위해 기도했다. 박인수가 남긴 가장 큰 유산. 그것은 수첩 속 이름들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어진 씨앗이었다. 외로운 죽음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 김민주는 빈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30년 전 시작된 새벽 5시의 약속. 그 약속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박인수가 떠난 후에도,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외로운 죽음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 그것이 박인수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었다.